예, 위치 좋습니다. 예, 왼쪽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예, 가운데 봐주시고요. 예, 오른쪽 봐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공유씨 모시겠습니다. 예,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예, 가운데 봐주시고, 예, 오른쪽 봐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한지민 씨, 예, 모시겠습니다. 예, 왼쪽 봐주시고요. 예. 예, 가운데 보시고요. 예, 오른쪽. 확실히 후레쉬가 많이 터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손 흔들어 주셨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신성록 씨 모시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엄태구 씨, 아, 신성록 씨 맞으시고. 예. 예, 왼쪽 봐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예, 가운데 봐주시고, 예, 오른쪽 봐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엄태구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예, 왼쪽부터 봐주시면 돼요. 왼쪽. 예. 가운데 봐주시고요. 그리고, 예,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예. 그러면 그냥 무대 위에 계시고요. 저희 밀정팀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다들 다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예. 예, 그러면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예. 그리고 정면 봐주시고요. 예, 그리고, 예, 오른쪽 봐주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예? 네, 마지막으로 저희 염원을 담아서 밀정 파이팅 한번 할게요. 제가 밀정하면 화이팅 해주시면 됩니다. 아, 더 밀착이요? 예, 조금 더 밀착. 충분히 예, 되셨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밀정! 파이팅! 예. 지금 다들 영화 처음 보신 것 같아서, 게다가 오늘 처음 이렇게 영화를 선보이는 자리셔서 무척 떨리실 것 같은데요. 감독님부터 순서대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밀정을 연출하고 감독한 김지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밀정에서 연계진 역 맡은 한지민입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준 역할을 맡았던 배우 공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광호입니다. 네, 하시모토 역을 맡았던 엄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조혜령 역할을 맡은 신성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동안 제가 딱 하나만 먼저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밀정이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한국에선 좀 보기 드문 스파이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밀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전하고 싶으셨는지 뭐 여쭤보겠습니다. 네, 종합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처음에는 이제, 콜드 누아르라는 장르를, 한국에서,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콜드 누아르를, 장르적으로, 규정을 하고, 설정을 하고, 스파이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서구의 냉전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스파이 걸작들이 많잖아요. 제3의 사나이도 그렇고,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그리고 추운 나라에서 온 스파이. 이런 영화들을 레퍼런스로 해서, 스파이들의 냉혹한 세계를, 그려보려고 콜드 누아르란, 명칭을 썼고, 그래서 차갑게, 그 스파이 영화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영화가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영화도 뜨거워지고 인물들도 뜨거워지고 그래서 이 콜드 누아르라고 내가 명칭을 붙이고 차가운 스파이 세계를 다루려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럴까 해서 잠시 혼란이 왔어요. 근데 제가 약간 착각이라기보다는 이제 놓쳤던 게 서구 냉전 시대 걸작들의 영화들이 담았던 시대적 배경, 역사적인 어떤 배경과 일제 강점기의 역사적 배경은 전혀 판이한 어떤 성격이었던 거죠. 냉전 시대는 그 강대국끼리의 어떤 그 파워 게임 같은 그런 시대였고, 일제 강점기는 나라를 잃고 또 그 나라를 이제 되찾으려고 하고 또 그런 주권 회복과 잃었던 것을 되찾아오기 위한 선열들의 정말 꽃다운 나이에 좀 미련 없이 초계같이 목숨을 던지는 이야기여서 그런 의열단을 얘기 중심으로 놓고 만든 영화라 이게 점점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영화가 차갑게 시작해서 뜨겁게 끝나고 결국 벼랑 끝에 서서 신라 같은 희망을 얘기하는 영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영화가 저한테는 맨 처음에 표방했던 그런 어떤 콜드 누아르 스파이물에 대한 어떤 영화적 자의식이라든가 어떤 스타일을 영화에 강요하지 않고 영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인물이 어디로 가는지를 내밀하게 쫓아갔던 첫 번째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스타일이나 영화적 자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포기하고 내려놓고 인물들이 어디로 가는지 영화가 어디로 가는지를 쫓아갔던 영화로 저한테는 기억될 거고 또 기록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영화를 만들 때 중간에 이제 그런 지점들을 깨닫게 됐고 영화를 본다 그러면 이제 막 태어나서 영화를 이제 촬영 중에서 이제 그것들을 깨닫게 됐는데 그런 지점들을 정말 이제 막 태어나서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어떤 그때쯤이어서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기특함과 어떤 그 근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제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만든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어떤 의미로 새로운 어떠한 영화적인 변화와 의미를 모색했던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길 건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쪽 네. 그리고 질문하시기 전에 소속 매체명 및 성함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플러그드 바바 김화성인데요. 저는 배우 송강호 씨와 공유 씨 그리고 김지훈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우 송강호 씨와 김지훈 감독님께 질문 드릴 텐데, 두 분은 이번 영화 밀정이 벌써 시름을 담은 만큼 더 특별하게 다가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배우 공유 씨는 총격신을 평소 많이 접하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영화 밀정을 통해 총격신이 꽤 있었는데 해당 씬을 촬영하시면서 느끼셨던 소감이나 힘들었던 점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감독님부터 아니면 네 번째 송강호 씨랑 작업을 같이 했던 것이고, 뭐 송강호 씨에 대한 어떠한 느낌은 뭐 20년 동안 계속 향해 있고 한 번도 태도나 태행이나 유도 없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계속 깨 나가는 것들이 무척 놀라웠어요. 물론 밀정에서도 나는 이제 계속 영화를 만들면서 내 한계를 느끼고 어떤 참담한 심정이 있을 때 정말 그 송강호 씨의 또 다른 모습을 보면서 저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절실하게 느꼈던 작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제가 그 시대적인 어떤 배경 때문에 영화의 어떤 그 애초에 생각했던 어떤 나의 스타일을 접어두고 영화를 따라갔다는 얘기 했는데, 거기에는 또 송강호 씨의 독보적인 어떠한 뭐랄까, 인간적 매력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 성격 창출의 어떠한, 독보적인, 감성들이 있어서, 아마 송강호 씨를 인해서 또 한 번, 그런 거에, 그렇게 영화를 쫓아가는 거에 대해, 송강호 씨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대의 공기를 담고 그 시대를, 돌파하고 또 온몸으로 겪고 또 시대의 압박에서 밀려가고, 그래서 경계에 서 있는 어떤, 이중 국적자가, 정신적인 이중 국적자가, 시대의 강력한 회오리에, 떠밀려가면서 무언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역할을 송강호 씨가 아주 훌륭하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너무 고창을 해주시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가 주는 이제, 글쎄요, 뭐, 여러 드라마나 영화나, 또는 꼭 영화가 아니래도, 뭐, 모든, 뭐, 문학이든,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아픔을,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접해왔지만, 밀정이라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창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그 아픈 시대를 관통했던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많은 분들의 어떤 갈등,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 이런 어떤 좀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초점이 이 영화의 독창성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사건과 어떤, 역사적인 어떤 위치의 어떤 얘기라기보다는 그 아픈 시대를 관통해왔던,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아오셨던 많은 분들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의 초점을 최대한 맞추고, 연기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 영화의 어떤 매력이란 매력, 창의적인 어떤 작품으로서의 어떤, 위치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좀 입체적으로 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유 씨, 총격신.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장난감 총을 좋아해서 많이 가지고 놀았는데요. 용의자에서 이전에 찍었던 액션 영화에서는 이제 총을 많이 다루지 않아서 좀 섭섭했는데, 이번 영화에서 아무래도 그 시대가 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화기의 한계가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긴 했지만, 이왕이면 좀 기관총을 쐈으면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생한 거 없고요. 재미있게 촬영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기관총을 쏘고 싶으셨던 공유 씨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또, 저 뒤에,
네, 한지민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TVN 뉴스의 오미정 기자인데요. 이 카리스마 있는 여성 의원 단원을 연기하시면서 어떤 점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의열단 그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싸움을 잘한다거나 어떤 기술을 꼭 갖춰야만 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했던 지금 시대로 보면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오빠가 될 수 있었던 그런 평범했던 분들이 오롯이 조국의 독립을 위한 신념 하나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술적이나 테크닉적인 그런 연기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는 마지막에도 이정출이 연계순을 이제 대면했을 때 사실은 남자도 견디기 힘들었던 이 고통의 순간을 작고 가녀린 이 여자가 견뎌내면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이정출에 대한 마음도 굉장히 다르게 크게 다가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로 그 독립을 위해 싸우셨던 분들의 그 신념, 그 순수한 마음 하나만 잊지 말고 연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이쪽, 이 앞에. 네. 네, 안녕하세요. 조선닷컴 더스타의 성치입니다. 우선 영화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요.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그 초반 영화 도입부 추격 장면에서 굉장히 인상 깊고 독특했는데 마치 닌자가 그 기와이를 오르내리는 그런 느낌도 들었었고요. 많이 배우들이 많이 다치시지는 않았는지 에피소드랑 그리고 특별 출연하신 이병헌 씨 그 특별 출연 치고 영화 속에서 굉장히 카리스마가 압도적이었는데 캐스팅 배경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그 송강호 씨랑 한지민 씨께 질문 드릴게요. 이게 일제 강점 시대에 떠오르면은 일단 그 고문 장면이 그러니까 인상 깊게 남는데 그 이쁜 얼굴에 고문을 하던 그 기분이 어떠셨는지 그 촬영장에서의 그 에피소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엄태구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그 부하경찰 따귀를 수십 대를 때리던데 굉장히 과격하고 그 다혈질적인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실제 성격도 그러신지. 질문을 지금 거의. 제가 먼저 근데 잊어버린 도입부 씨는 원래 김상옥 열사가 그 책에도 나와 있는 대로 1000대1로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보다는 영화에서는 그 사실이 더 영화 같고 영화는 더 이렇게 리얼리티를 추구했는데 뭔가 색다른 추격전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격수들은 항상 높은 위치에 선점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붕 위에 설정을 했던 거였고, 그래서 지붕 그런 어떤 그 가옥들의 그 구조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가옥들의 구조를 이용해서 지붕을 타고 추격하는 씬을 넣으면은 무척 유니크한 추격 장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장면을 넣었고 다친 사람들은 없었어요. 무술 배우들이 그 지붕 위에 올라서 뛰었기 때문에 다친 사람들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지붕과 지붕 사이에 어떤 그 간격들이 있는 것들은 또 세트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안전하게 했었고 그리고 그 장면이 원래는 한겨울에 찍었어야 되는 장면인데 이제 날씨도 춥고 그러면 이제 배우들 또 액션 배우들도 몸이 이제 위축되기도 하고 경직되기도 해서 그리고 또 기아가 돼서 이제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위험할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뒷부분에 좀 날씨가 풀렸을 때 찍었고 그래서 최대한 안전을 좀 그 대책을 세웠고
다친 사람 없는데 뛰어다니면서 기아장을 많이 깨가지고요. 예상치 못했던 500만 원 정도의 어떤 손실을 추가로 지불했던 그런, 제가 제작자여가지고 그게 저한테 보고가 돼서 이제 감독이었으면 그걸 잘 기억을 못했을 텐데 그런 보고를 들어서 이것이 새로운 것을 하는 거에 대한 고통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 감독님 이병헌 씨 캐스팅. 병원 씨는 제가 연락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연락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의열단장이니까 카리스마 있고 또 연기력 뭐 김상욱을 연기한 그 박희선 씨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나와 계신 모든 배우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어떤 그 약산 김원본 선생의 어떤 카리스마와 냉정함과 뭐 이런 여러 인간적 면모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뭐 저는 마음속으로 그 병원이가 죄송합니다. 이병헌 씨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최초의 연락은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했고 또 마침 뭐 되게 바쁜 척 했는데 사실 되게 시간이 많이 남았었고 그래서 저희 영화에 촬영하게 됐고 아주 좋은 역할 또 좋은 연기를 보여준 것 같아서 또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송강호 씨 질문 기억나시죠? 무척 제 아름다운 얼굴에 인두를 대기가 참 무척 괴로웠고요. 사실은 이제 저는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저희들이 촬영을 한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영계순이가 죽고 시신이 실려가는 그 장면이 실제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촬영을 한 장면인데 그날이 해필이면 가장 추운 기온이 가장 추운 날에 뭐 영화 몇 도인지 기억이 아직 안 납니다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대문 형무소를 처음 가보는 날이었고 그래서 아침 새벽 한 5시쯤 도착을 해서 서대문 형무소를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실제로 이제 감방도 들어가보고 그 복도에서도 촬영하고 그랬는데 새삼 영계순을 대표하는 수많은 이름 모를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리고 나약 아주 약한 몸과 몸으로도 목숨을 이렇게 바치신 많은 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추운 겨울에 정말 숭고한 어떤 정신으로 그때 했던 그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래서 영계순이라는 인물은 우리 영화에서는 그렇게 많은 장면에 출연을 하지는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 아닐까. 그래서 저기 한지민 씨가 사실은 손도 작고 키도 좀 작고 이런 것이 캐스팅에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것은 그 시신을 비추는 카메라가 손을 먼저 잡아요. 그 손이 너무 작은 손인데 그 손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그 작은 손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어떤 것들이 그 이 영화를 대표하는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그 영계순이라는 한지민 씨가 연기한 영계순이라는 인물은 비중에 상관없이 가장 정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고 그래서 고문하는 장면도 남다르고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집중을 했던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한지민 씨 그 장면 찍으실 때 네. 사실 시나리오를 읽을 때부터 이 장면을 감독님께서 어떻게 얼만큼의 강도로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었는데요. 사실 그 전에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맞는 씬 같은 경우도 거의 처음이었어가지고 그 장면을 촬영할 때부터 굉장히 힘이 들고 그냥 신체적으로 막 아프고 이런 건 있었지만 이렇게 고문받는 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환경이 주는 분위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쇠사슬에 팔다리가 묶여 있고 연기적인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두를 이제 저의 얼굴에 갖고 오는데 사실 현장에서도 이제 효과를 위해서 인두를 이렇게 조금 불이 있는 것처럼 연출을 해 주셨어요. 근데 연기임에도 불구하고 저게 뜨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포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막 눈물이 그때 나면 안 되는데 막 눈물부터 차오르고 과연 이거를 정말 내가 영계준이라면 이걸 말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너무너무 무섭고 사실은 되게 공포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컷하자마자 한동안 계속 울다 또 다시 찍고 이랬었는데 그 장면을 촬영하고 나서야 비로소 영계준뿐만이 아니라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가슴 뭉클한 게 전해져 오긴 하더라고요. 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엄태구 씨. 네, 제 실제 성격은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누군가의 뺨을 그렇게 많이 때려본 건 처음인 것 같고요. 하나밖에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끝내야지. 그래서 너무 상대방 선배님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중국에서 촬영 끝나고 숙소 방에 피자 들고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 하나 덧붙이자면 그 한 번에 못 끝냈어요. 네. 두 번 테이크를 갖고 그리고 카메라를 한 번 뒤집어서 한 번 더 가고 그래서 한 번은 아니었고 근데 그때마다 악마적인 모습으로 그 때린 역할 연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본인은 한 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4번입니다. 그게 워낙 리얼해서 아마 이런 질문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 저쪽 기자님. 밀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시대를 담아내는 어떠한 상징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비정상이거나 불합리한 상태에 빠졌을 때 개인마저도 위협당할 수 있고 개인의 어떤 존립마저도 흔들릴 수 있고 뭐 이러한 어떤 상징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영화는 밀정을 찾아간다기보다는 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의 어떤 그 질곡을 담으려고 했고 이제 그게 이 영화의 어떤 주제이고 그런 어떤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을 때 지금 영화 안에서는 빠졌는데 그런 그 정치선 대사 중에서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고향을 돌아올 때 멀리 돌아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착오와 과오를 통과해서 그 어지러운 시대에 그래서 다시 자신의 어떤 본령을 찾아가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책임의 어떤 윤리적인 의무 이런 것을 얘기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정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상징 같은 그 혼란한 시대의 상징 같은 누군가는 밀정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누군가는 그에 반해서 어떤 의로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모든가 뭔가 이렇게 그 각 개인한테 어떤 롤을 막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죠. 어떤 그런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뒤, 예. 월간 플래톤의 군사 전문지 월간 플래톤 이준규 기자라고 합니다. 예, 감독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실제 있었던 그 황옥경부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그 실제 사건과 이 영화적인 변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었는지 그거 하고요. 그리고 그 일경들이 이렇게 무거 P08 같은 그 권총을 쓰는데 이런 총기 설정도 감독님이 직접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총기를 뭐 그 시대 고증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그 김정우 열사가 그때 썼던 뭐 총들 지금 명칭 잊어버렸는데 그 최대한 고증에 맞추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이제 제 기억이 안 나고 그런데 이제 그 총기가 그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영화 환경 시스템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스튜디오에서 어떤 스튜디오에서 찍으면 그 스튜디오가 보유하고 있는 총기들을 사용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한계들이 좀 있었고 좀 수량도 모자라서 예를 들면 일본 경찰이 쓰던 거를 독립군이 쓰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경우가 있었어요. 네, 황옥경보는 제가 읽은 책들, 그러니까 약간의 저 의견이 분분사는 역사적으로 위장 경찰이다. 또는 아니다, 밀정이다. 뭐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자료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어쨌든 독립군을 도왔던 일본 위장 경찰로 이제 사료나 또 어쨌든 제가 참고했던 책에서는 그렇게 나왔었고, 근데 거기서는 사실은 그 실패를 하죠. 폭탄을 밀반입을 하는데 또 그 안에 어떤 밀정이 있어서 결국 그 역사적으로는 실패를 해요. 근데 그 영화에서 마지막에 나왔던 그 정치선의 대사처럼 우리가 실패를 해도 그것을 딛고 나아가는 것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총독부의 마지막에 폭탄을 싣고 가는 선기리의 뒷모습, 그리고 이제 무사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지만은 애초에 우리 그 의열단들이 계획했던 것들을 성공하겠구나 하는 거에 대한 안도의 김우진의 어떤 감방 안에서 미소, 뭐 이런 것들을 그 마지막 정치선의 나레이션과 함께 뭐 어떤 신랄 같은 어떤 희망 또는 당연히 해야 될 어떤 본령, 뭐 이런 것들을 영화 안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예, 저희 이제 질문 2개만 더 받을게요.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예. 예, 안녕하세요. 저 더팩트 권혁기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 공유 쉽게 질문 드리겠는데요. 올해 특별히 또 자주 뵙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작에서도 어쨌든 뭐 분위기도 지금 좋고 한데 이 영화도 되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영화에서 되게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 하셨는데 액션도 더 전작에 비해서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카리스마 소화하면서 또 뭐 중점 두셨던 거랑 그다음에 액션 연기하면서 뭐 다치거나 뭐 그런 일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액션은 글쎄요, 더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주변에서 많이들 다 도와주셨고, 또 저도 그래도 이렇게 더 많은 양의 액션이 나왔던 영화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뭐 정동무술 감독님 도움하에 크게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잘 즐기면서 찍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질문 하나가 카리스마. 제가 카리스마는 제가 글쎄요, 저는 제가 카리스마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좀 리더로서 개인의 감정보다는 대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냉정한 모습, 냉철한 모습을 영화 찍는 동안 계속해서 눈빛이나 제 표정이나 어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 관객분들이 지금 그렇게 보신 것처럼 카리스마 있게 멋지게 봐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쪽, 예. 세계일보 김성입니다. 역시 김지훈 감독 정말 영화 재밌게 잘 만들었네요. 올해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인천만 빼고, 그리고 이게 암살에서 붙어서 동주, 귀향, 덕혜옹주,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면서
지금도 갑질을 하고 있는 저 일제 잔재 세력 척결에 대한 의지를 더 강화시켜주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티브를 제공한, 그러니까 책이 있어요. 1923 경성을 뒤흔든 사람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세계일보 정치부 김동진 차장이 쓴 책입니다.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2시간이 넘어간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아주, 길지 않게 이렇게 그렇게 느낌으로 봤고, 근데 각각 분들, 그러니까 찍었던 장면 중에 미처 못 나가가지고 아쉬운 것들, 그런 거 있으면 하나씩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우선 각 배우들의 그 삭제 장면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배우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이게 뭐 그런 것 같아요. 썩은 팔다리 잘라내서 몸뚱아리 구해내는 것이 편집이 아닌가. 아니면 뭐 썩은 연기를 했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시간의 압박을 좀 받다 보니까 이게 좀 정말 장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막 처음에 원작이 있어서 또 이제 1923년 경성을 뒤흔든 사람들도 많이 결정적으로 참고를 했고 그 책을 읽으면서도 정말 가슴이 불끈불끈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느꼈던 어떤 그런 선열들의 어떤 죽음 앞에서 초연했던 그런 어떤 위험, 기계 이런 것들을 많이 영화에 반영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열단을 다루다 보니까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약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 감정들을 고스란히 설득력 있게 그리고 인간이 느낄 수 없는 어떤 변화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나름 세심하게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영화들이 이제 조금씩 길이들이 길어져서 어쩔 수 없이 제 잘못으로 이제 편집을 좀 많이 한 게 있고요. 어쩌면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은 우선 죄송합니다. 됐나 근데? 다 된 건가요? 예, 하여튼 그 선배 기자님이 쓰신 책 정말 재밌게 그리고 영화의 결정적인 무언가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한테도 준 것이 무척 많고요. 제가 이 나이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런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영화를 만들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계속 이런 영화를 계속 만들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저한테는 아주 유익하고 의미 있고 즐겁고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 또 그런 작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진짜 마지막 질문 받을게요. 예. 예, 오마이뉴스 이선필 기자입니다. 엄태구 배우와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제가 시작 발표 때도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영화를 보니까 더 궁금해졌어요. 엄태구 씨가 연기한 하시모토라는 인물 자체가 우열단을 맞서는 만큼 왜 이 하시모토는 우열단들 이렇게 죽도록 잡고자 했을까라는 전사를 그렸을 것 같아요. 준비하실 때. 그래서 그런 준비 과정도 궁금하고요. 또 감독님은 결국 이정출의 그런 변화 과정을 그리면서 사람의 선한 믿음을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영화적인 그냥 설정인 건지 혹은 아니면 감독님의 그런 사람에 대한 믿음이신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제가 악마를 보았던 이후로 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것 못지않게 선한 세계가 있고, 약간 농담이고요. 하시모토의 삭제신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시모토 삭제신 중에 자기 출신 배경, 그러니까 자기가 일본으로 국적을 바꾼 거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화가 이제 계속 무언가를 중심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있었으면은 하시모토를 설명하는데 좀 더 어떤 설득 어떤 개연성이 어떤 배경이 되었겠죠. 근데 그것을 아쉽게 좀 삭제를 했을 수밖에 없고요. 원래는 조선인인데 일본을 국적을 바꾸고 어떤 신분 상승과 욕망에 있는 인간이어서 전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하등의 어떤 마음의 어떤 근일이 없는 인물로 그려졌고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연기가 다 훌륭했었는데 왜 시장에서 그 자기가 신어놓은 상의에서 스파이를 만날 때 외국에서 조선의 독립을 운동하는 도우려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엄태우 씨가 너무나 생뚱맞은 표정으로 정말 너무나 궁금한 표정으로 왜지? 뭐 이런 표정이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가장 좋아하는 또 연기였어요. 그래서 정말 저 엄태우라는 친구는 완전 하시모토인 상태로 연기를 하는구나. 뭐 사적에서도 정말 그 집중과 몰입감이 뛰어난 배우였는데 아마 이제 그거가 저렇게 작은 순간에도 저렇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전사는 감독님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네, 그것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게 그 편집된 부분, 그 부분을 토대로 나름대로 어렸을 때 일본으로 귀화한 그걸 토대로 나름대로 전사를 상상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자 간담회는 이제 인사 말씀 듣고 그러면 포토타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마지막 신성록 씨부터 인사 말씀 하실까요? 네. 뭐 저도 출연자지만 영화를 봤으니까요. 제가 본 느낌은 되게 유니크한 그런 영화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너무 기대되고 여타 다른 영화에서 있었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많이 좋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감독님하고 선배님들과 작업하게 돼서 순간순간이 정말 너무나 큰 영광이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많은 홍보랑 이런 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집될 만하죠, 그죠? 농담이고요. 글쎄 뭐 배우로서 여러 작품을 접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뭐 어떤 캐릭터든 뭐 다양하게 해왔지만 특히 밀정이라는 영화는 시대 배경이나 또 맡은 캐릭터가 처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로서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또 그 시대의 어떤 삶을 살아오셨던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좀 크게는 조국이라는 어떤 큰 명제도 다시 한번 새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각별하게 그 시간들이 기억에 남는데 관객분들도 저희 영화를 그렇게 좀 사랑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전 시대극 처음 해봤는데요. 어려움도 많았고 어떤 영화보다도 찍으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때때로는 또 송하우 선배님 앞에서 주눅도 들고, 그리고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스스로를 자학하기도 해보고, 박탈감도 느껴보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꼈던 현장이었고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이 영화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영화 처음 봤는데요. 그 과정이 저한테 굉장히 녹록지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영화 멋지게 만들어주신 감독님한테 감사드리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기 바쁘다 보니까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생각해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타이반 자의반 제 직업 때문에 연기로 남아, 그리고 역할로 남아, 작품으로 남아 20년대에 그 혼돈의 시대를 그렇게 들어갔다 나온 것이 배우로서 굉장히 뜻깊었고, 그리고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영화 많이
좋은 말 많이 해주시고요. 영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요. 기존에 물론 저 시대를 다뤘던 영화들이 많이 있었지만, 최대한 제가 이 작품에 참여한 배우가 아닌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려고 보다 보니까 중간에 정채산이 했던 대사가 굉장히 크게 와닿더라고요. 이중첩자에게도 조국은 있고 그들에게도 마음의 빛은 있을 거다. 이 대사가 사실은 영화를 보면 누가 밀정이고 선과 악이 딱 구분 지어지고 결국에는 선이 승리한다라는 그런 영화들만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전에도 뭐 독립투사들이 멋진 분이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국을 배신했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조선인의 신분으로 일본 경찰을 살아가는 이정출의 감정을 따라가다 보니 그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살아갔던 정말 선조분들의 정말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 역시도 이 작품을 참여를 하면서 느꼈던 잊고 지냈던 그 가슴 뭉클한 그 감정이 영화 끝나고도 계속 여운이 있거든요. 그런 여운들을 많은 관객분들도 보시면 느끼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역시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영화 잘 만들어주신 감독님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이게,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 오늘이거든요, 사실. 항상 이때만 되면, 올 곳이 오는구나, 또.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평이 나올지, 저는 모르겠어요. 또, 더더욱 관객들의 마음은 더더욱 모르죠. 그렇지만은,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한번 전면적으로 진지하게 진중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어떤 영화적 스타일이나 자의식보다는 영화 가는 방향으로 쫓아갔던 첫 번째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그랬던 것들이, 그리고 또 뒤에서 수고해 주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옆에 같이 계신 배우분들의 어떤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어갔던 거,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관객분들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간담회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